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앞으로 화물차나 버스 같은 상용차부터 내연기관으로 달리는 신차는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탄소 중립을 향한 자동차 업계의 변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현대차의 이 내연기관 신차 개발 중단 선언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상용차부터 중단하는 것인데요. 이 상용차는 상업용 차량, 그러니까 버스나 트럭 같은 차량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당장 판매 중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상용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은 더 이상 신차로 개발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내고요. 앞으로 모든 상용차 신모델을 수소차나 전기차로만 출시해서 친환경 상용차의 대중화를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는 자영업자의 친구인 포터나 봉고 모델이 디젤로 만든 마지막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전기로 가는 화물차 버스 이제 주변에서 꽤 보여요. 자, 현대차가 일단 언제부터 그 시점을 잡고 있는 건가요? 네, 현대차가 이번에 내놓은 일정을 보면은 일단 2035년부터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요. 2040년부터는 미국, 중국, 한국에서도 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에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이런 일정입니다. 네. 이 전기차 판매 비율은 2030년에는 30%, 2040년에 80%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말처럼 아무래도 탄소 중립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유럽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이런 시도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 중에서 보면 현대차가 중간 정도 속도로 보이고요. 네. 다만 외국 업체들이 잇따라 빠른 속도로 전기차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벤츠의 경우에는 2025년, 그러니까 4년 뒤면은 모든 신차는 전기차로만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볼보는 2025년에 차량 판매 절반은 전기차, 나머지 반도 하이브리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세계 판매 1위인 폭스바겐도 2030년에는 세계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현대차가 같은 기간에 30%였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은 회사들 중에는 아직 명확한 전환 일정을 내놓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현대차가 중간 정도로 보이고요.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최근 해외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비하면 현대차가 늦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2030년에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자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거는 현대차보다는 훨씬 빠른 일정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차가 그동안 사실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안전성, 사업성 이제 논란이 적지는 않았는데 유독 그래도 이 수소차로 계속 가겠다는 건가요? 네, 이제 광고만 보면 현대차는 수소차만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수소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 자료를 봐도 2025년까지 전기차 110만 대, 수소 전기차는 20만 대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5대1 이상 비율로 전기차 쪽이 더 많습니다. 네. 단시간에 이 비율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소 전기차는 충전소 설치 문제라든지 안전성 우려 때문에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에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차가 커지고 운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배터리 무게가 급증하는데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 탱크 용량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형 상용차의 경우에는 수소, 소형 승용차는 전기차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결국 기술력도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건데 굳이 이 수소를 고집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좀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소는 앞으로 이제 친환경 발전,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보완해주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은 밤이 되면 발전량이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은 낮에 저장해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낮에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쌓아둔 뒤에 수소 전기차나 야간 전력에 활용한다면 훌륭한 보완제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 같은 발전이 가능하려면 해결할 기술적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요타인가요?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차를 만들었던데 이게 뭐가 좀 다른 건가요? 네, 전고체 배터리 개념을 아시려면 일단 용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액체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오래된 건전지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게 전해액이라 불리는데 무게도 나가고요. 화재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전부 고체로 만들었다고 해서 전고체입니다. 이런 액체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들고요. 화재 위험도 낮고 게다가 장거리 주행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수소와 전고체, 일반 배터리 중에서 무엇이 답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일부만 성공하겠지만 도전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 바로 탄소 중립이란 인류의 과제입니다. 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안전성, 충전소, 차량 가격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아직은 많이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